아이씨.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그 땅만 빨리 정리되는 대로 뜨자고. 놓친 내가 정신병 걸린 걸로 이번에라도 시켜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아, 미치겠네. 그 찐따 같은 놈이랑 같이 살기 역겹지도 않냐? 빨리 마무리해. 니네 아버지 역할했던 그 아저씨가 돈 더 내놓으라고 아주 안달을 하잖아. 얼른 그놈한테 알랑방구라도 끼고 마무리하고 뜨자. 이번엔 태국 같은 데로 가자. 어때? 자기랑 가면 어디든지 다 좋지. 이 두꺼비 모자 비위 맞추느라 내가 아주 돌아버리겠다니까. 내가 애초에 지네 집 돈 보고 접근한 것도 모르고. 아휴, 순진한 것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명순 여사는 남편도 잘 만났고 아들도 잘 낳았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떡두꺼비상이라고 하며 이런 인상이 인복도 돈복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성실하고 그녀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가만히 좀 앉아 있어. 그깟 집안일 좀 안 하면 어때? 좀 더럽게 살아도 되고. 음식이야,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야.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집안일 하지 마. 여기 봐봐요. 먼지가 산더미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기 세상에나 매일 닦아도 또 어디서 이런 먼지가 나오는지 원. 어휴,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앉아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불렀으니까. 당신은 그저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사람을 왜 불러요? 사지 멀쩡한 당신이랑 내가 하면 되지. 돈은 뭐 어디서 막 솟아나고 그러나 보죠. 난 그리고 남의 사람 집에 못 들여요. 영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남편은 그녀의 몸이 좋지 않다며 일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차리라고 하고 주말이면 국수에 김밥까지 손수해 주기를 원한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보면 참 그녀는 남편 복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남편은 능력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능력을 갖고 있던 시부모님이 남편의 사업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었고 그런 안정된 기반으로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키도 작고 몸매도 별로인 남편이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여자도 참 많이 들러붙었던 것 같았습니다. 외모는 별로였지만 호탕한 성격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여러 사람,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진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태도가 돌변하는 여자들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 갔을 때 두 부부를 무시하는 투로 툴툴거리던 매니저가 나중에 남편에 대해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예약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스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그런 걸 일일이 말해? 됐어. 다 소용없는 일. 아이구야. 그래도 좋겠수다.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들이대니 나도 어디 젊은 남자 없나? 이 사람이 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한명순 여사와 그녀의 남편 사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못생기고 키도 작다면서 어떻게 이런 남자를 꼬셨느냐고 했지만 사실 남편이 그녀를 골랐지 그녀가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한명순 여사와 남편에게 큰 고민거리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쳐다봐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6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 후부터는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이며 한의원이며 안 가 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친정엄마가 무당한테까지 찾아가셨겠습니까? 부적도 써보고 미신도 다 따라 해보았지만 어떻게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엄청 했었는데 그때 진짜 그녀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저 멀리 아이나 유모차가 보이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가끔 아이를 낳는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막상 낳아보면 아이가 아니라 벽돌을 낳았었습니다. 매일을 울며 불며 밤에 잠도 못 자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남편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당신 이렇게 힘든 건 싫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알았지?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안 생기는지. 전생에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시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너무 면목이 없네. 남편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은근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괜히 그녀 때문에 아이를 못 낳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워낙에 대를 잇는 것에 예민하신 분이라 그녀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으니 그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로부터 3년 뒤 결혼 10년이 넘자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녀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크게 말실수까지 하셨습니다. 저기 말이야. 한번 은밀하게 뒤에서 알아보는 건 어때? 돈만 주면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하더만 이 삐까뻔쩍한 집에 대 끊기게 할 거야. 언니, 뒤에서 은밀하게 뭘 알아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라뇨? 자기도 알면서 뭘 물어? 뻔하지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 봐야 될 거 아니야.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언니 결국 그런 말밖에 못 해줘요? 진짜 다 똑같아요. 다시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친한 언니와 한바탕 크게 말다툼을 한 그날 밤 한명순 여사는 너무 서럽고 비참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전 잘 체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잘 먹는 스타일인데 속이 더부룩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혼 초 같았으면 임신일까 생각도 해보았겠지만 너무나도 지친 그녀와 남편은 차마 임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향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신 검사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 여보, 고마워. 고생했어. 너무 고마워.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편과 한명순 여사는 병원에서 끌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니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남편은 아주 어렵고 소중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기쁨으로 시부모님은 그녀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더 증여해 주셨습니다. 외곽 지역에 갖고 계신 땅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죠. 모두가 행복해했고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정말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으며 키웠습니다. 행여나 어디 다칠까, 뭘 잘못 먹을까 걱정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귀하게 얻은 아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여느 아이들처럼 떼를 쓰고 밤새 울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외동이었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욕심도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다들 형제 많은 집 장남이 아니냐며 말할 정도였는데 온 가족이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한명순 여사는 남편도 자식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주변에서 아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많았고 가정적인 남편, 거기에 심성 고운 아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서 뒤에서 때로는 수근거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샘에 가끔은 힘이 들기도 했지만 한 여사는 너무 든든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것 말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커 갈수록 아버지를 쏙 빼닮아 다정다감했고 한 여사에게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더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좋은 대학에 척하니 붙었고 그곳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 문제였습니다. 남들 다 사귀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곤 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팔자인가 봐요. 남자친구들은 그렇게 많은데 어째 한 명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어머, 우리 아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도 마. 내가 얼마나 멋지고 착한데 아직 여자들이 내 진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엄마. 나는 남들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두꺼비처럼 못생기고 그렇다고 여자들이 싫대요. 뭐가 어쩌고 저쩌 두꺼비? 아니, 누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처럼 멋진 사람이 또 어딨다고. 큰일 날 소리들 안 해. 두꺼비라는 말에 한 여사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지라 순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울상을 지은 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 전 2년 동안 홀로 짝사랑했던 여자가 같은과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자신을 지갑처럼 생각하며 이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여사는 순간 아들이 조금만 더 어렸다면 학교에 쫓아가 그 여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일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자신도 그랬다면서 그냥 커가는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넘어갔습니다. 한 여사님은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아 동네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주저리 누군가에게라도 떠들어야 제 기분이 풀릴 것 같아서요. 그 언니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한 여사가 몇 번 돈을 빌려줄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던 이웃사촌이었습니다. 별일도 아니라며 한 여사 앞에서는 위로해 주었지만 며칠 뒤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여사를 시기했는지 대놓고 앞에서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사람이 모든 복을 타고날 수는 없나 봐. 안 그래? 아무리 돈이 많고 남편이 잘해주면 뭐해. 내 자식이 다른 여자들한테 지갑 취급이나 당하고 그러고 바보같이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뒤집어져. 옛말에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내 분수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면 꼭 나중에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다니까? 한 여사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냐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다.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막 떠들어대세요.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고 베풀고 살았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뭐, 베풀어?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 떠는 거야? 먹을 거 몇 번 사준 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거지 취급을 하나?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인생. 한 여사는 결국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웃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부터 아들의 취미 생활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엄마의 입장이 아닌 여자 입장으로 아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옷장에는 그녀가 많이 사주었지만 어두운 컬러들의 옷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수많은 경제 전문 서적과 오래된 만화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옷 정리는 한밤중이 되도록 이어졌고 아들과 남편이 그녀를 보며 이상하다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사는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보란 듯이 변화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옷들을 싹 버려버리고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들을 사서 옷장에 가득 채웠습니다. 조카에게 연락해 향수며 시계며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한 여사 자신이 봐도 그때 그녀는 참 이상할 정도였지만 착한 남편은 그저 그녀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했고 한 여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열심히 돈을 모아 자동차까지 샀지만 여전히 아들 곁에 진심으로 함께할 여자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기분 좋아 보였기에 물어보니 요즘 자주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어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둘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얼마 후 아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이용당한 것 같다며 술에 만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난 진짜 여자들이 싫어하나 봐.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내 차만 얻어 타려고 하고 나한테 뭐만 받아내려고 하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아이고, 요즘 것들 정말 아주 싸가지가 없구만. 어디 남의 귀한 집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누구야? 어느 년이야? 아주 엄마가 혼내줄게. 내 옆에 찰싹 붙어서 좋아하는 척해서 이것저것 사주고 했더니 더 비싼 거 사달라고 막 조르고 친구들 다 데려와서 뭐 얻어먹거나 하고 내 배경만 좋은 건가 봐. 나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고. 아들, 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요즘은 평생 벌어도 내 아버지만큼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잖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히 좋은 짝 나타날 거야. 알았지? 이번에도 아들의 연애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들 돈만 보고 접근하고 진정으로 대하지 않는 건지. 말세다 말세. 아들은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며 나이 30대가 훌쩍 넘어갔고 한 여사와 남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권유받는 것을 보니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온 남편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녀 하나만 바라보고 그녀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 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고 본인도 사업을 일찍 시작해 기반까지 다졌기 때문에 한 여사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빼고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서 검사 결과를 듣고 로비를 걸어가던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무하게 병원 로비 바닥을 쳐다보는 남편에게 한 여사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아 그의 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일으켜 세워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깨끗하긴 해도 아버님 비싼 바지보다는 더러울 거예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세요. 저기 자판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데 한 잔 뽑아드릴까요? 울고 있는 부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주는 그 간호사가 오히려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아유, 그래요. 일어나야죠. 고마워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조금 아프다고 쉽게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큰 병에 걸리셨는데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뭐니 해도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커피 한 잔 뽑아드릴 테니까 달달하게 드세요. 얼른 이리로 오세요. 간호사는 잠시 한가한 틈을 타서 부부에게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뽑아주고 로비에 있는 대기 의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스서른 정도 되었을까? 키도 크고 인상이 너무 선해서 한 여사의 눈에 쏙 들어온 그 간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다음 병원에 가는 날 작은 빵 하나를 사서 주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간호사는 너무 감사해하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자들 돈만 밝히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한 여사는 왠지 이 간호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이미 남편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는 동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다른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도 너무나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에게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저기, 간호사님, 혹시 애인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 주책 맞게 별걸 다 물어보네. 주책이시라뇨. 궁금한 건 물어보셔야죠. 그러게요. 제 애인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직 안 나타나네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상냥하고 예쁜 사람이 왜 아직 혼자예요?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눈이 삐었구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절 좋게 봐주셨네요. 그럼.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간호사가 애인이 없다는 말을 듣자
한 여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애초부터 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 될 것 같아 싫다고 했지만 그녀는 은근히 밀어붙였습니다. 한 여사는 간호사에게 틈만 나면 다가가서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은근히 제 아들 같은 성향의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사가 생각한 것보다 간호사의 반응은 훨씬 좋았습니다. 한 여사가 말하는 족족 너무 좋다고 하며 오히려 그런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여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던 시기에 한 여사는 아들과 간호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여사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얼마 후 둘이 사귄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남편도 한 여사도 갑자기 없던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들도 그토록 기다리던 애인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행복하다며 한 여사에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 여사는 은근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한 여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되면 급속도로 퍼진다고 하니 순식간에 남편의 생명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을 때 아들의 여자 친구인 간호사가 한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없는 그녀에게 정말 친딸처럼 잘해 주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던 한 여사를 억지로 데려가 주기라도 한 그릇 먹이고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 간호해 주었습니다. 한 여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나마 아들의 여자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까지 마치고 나서도 한 여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켜준 것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특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는 마치 가족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었고 장례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한 여사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 몸살을 앓고 있던 어느 날 친척 한 분이 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친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예비 며느리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남자랑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누가 봤다고 하던데.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라뇨, 남자라뇨. 세상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착하고 천사 같은 간호사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곧 결혼 앞둔 애들인데 부정타게 그런 말은 왜 하세요? 저 지금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화낼 일이 아니고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확실하다니까.
아주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욕까지 섞어가면서 말했다는데 내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 친척의 말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여사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그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유산도 많았고 남편이 그동안 뿌리고 간 축의금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여사는 아들 부부에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최고급 호텔을 빌려 고급 음식 코스까지 준비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밝은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기분도 좋았습니다. 사돈집은 중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결혼에 최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딱 한 번 뵈었는데 사돈은 친척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20억 가까이 되는 집을 신혼집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한 여사는 아들을 위해 신혼집을 해주고 싶었지만 사돈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한 여사의 집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대신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1층에 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돈의 조카가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며 젊은 친구가 장사에 눈이 밝아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기에 며칠 고민한 끝에 바로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비싼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한 여사가 며느리 복까지 입었다며 부러워했고 그녀도 한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 아들까지 분가시키고 나니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한순간에 남편도 자식도 없이 덩그러니 홀로 집에 남아있으니 한 여사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한 여사를 챙기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희 집으로 가요.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병 나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심심하지 않게 자주 놀아드리고 그럴게요. 안 그래도 저희 친척 오빠 가게 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예.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너는 병원 일이나 열심히 해. 아니에요, 어머님. 안색도 안 좋으시고 너무 안쓰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단합하고 함께해야 한다니까요. 제 말 들으세요. 어머님 일단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어머님 집 세입자 알아보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간단하게 집만 싸세요.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꼭이요. 이런 며느리의 말이 한 여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여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갑작스럽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일이 부동산과 연락해 세입자도 알아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어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한 여사님은 며느리가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여사가 아들 집으로 들어간 후 며느리는 정말로 병원에서 휴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여사를 모신다며 하루 종일 그녀의 옆에 붙어 제잘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한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한없이 귀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분은 하루에도 10번씩 오르락내리락했고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울며 밤을 지새는 날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여사를 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사는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에 한 여사를 데려갔고 함께 상담에도 들어갔습니다. 약도 지어와 한 여사에게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출장도 많아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은 꽤 양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먹으면 한 여사는 멍하니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쉽게 깨어나지 못했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며느리가 준 약을 먹고 잠에 취해 있던 한 여사가 살짝 눈을 떴는데 며느리가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을 찾는지 짜증을 내고 있었지만 한 여사는 너무 잠에 취해 있었던 터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한 여사의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며 꿈을 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보같이도 한 여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사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한 여사는 몇 번 이상한 점을 느끼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며느리의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사납고 낯선 말투였습니다. 아이씨, 장사하루 이틀 하나? 좀만 기다리라고. 나 몰라. 나 김주희야. 아무리 등신 같은 년놈들이라도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무턱대고 이러면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 한두 푼 먹자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큰 걸 먹으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너무 낯선 말투에 놀란 한 여사는 그만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 안 될 것 같아 본능적으로 자는 척까지 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한 여사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는 다시 방문을 닫고 이번에는 아들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아직이야? 어머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아빠 중국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런 큰 집도 해주셨는데 자기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잠시만 빌려달라는 건데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처리해 드릴 거라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며칠 전에 한 여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명의를 잠시 장인어른의 명의로 돌려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엄마, 아빠가 워낙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셔서 웬만한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잠깐만 명의만 돌려주면 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다시 돌려놓을 텐데 뭐. 아니, 왜 굳이 명의까지 돌려야 돼? 명의를 돌리면 돈도 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데 많이 어려우시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돈지간에 돈 얘기까지. 아휴, 엄마, 이 집 지금 시가 20억쯤 되는 거 알지? 이 정도 해주신 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돼? 우리 아빠 살아 계셨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아이,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나는 영 별로 개운치가 않다. 새 아가가 얼마 전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말투가 무섭기도 하고.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엄마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푹 쉬고 주위 말만 잘 들어요. 간호사인데 오죽 잘 알겠어. 한 여사는 아들의 말에 뭔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통화하던 내용도 그렇고 제 물건을 뒤지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부탁이라 들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여사는 안 된다고 버텼고 그 일로 아들 내외는 많이 다툰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실망했다면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끝까지 거절했고 그 일로 아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 여사를 봐도 별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한 여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불편해져 버린 한 여사는 잠시 친척 집에 간다고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친척 집에 가니 그녀보다 먼저 혼자가 된 친척 언니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뭔가 이상하다며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보험사 정사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으면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언니는 일단 사돈의 사업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에 있는 사돈의 일에 대해 정확히 알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아는 것은 전화번호와 이름 석자뿐이었기에 더더욱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신혼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짜고 한 여사 모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척 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월세였고 단기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친척이 갖고 있는 집이라 매매를 통해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한 여사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너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었기에 확인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내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며 오히려 한 여사를 속물로 취급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이 정도였어.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잠시 월세로 살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모까지 불러서 알아봐. 주희 엄마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아들, 너 왜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그래? 당연히 매매로 해준다고 했다가 월세로 살고 있다기에 황당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며느리는 한 여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빠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으신가 봐요. 월세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실망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욱 화를 내며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간 멍해진 한 여사는 너무 비참하고 서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인데 한 여사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 여사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여사는 홀로 친척 언니네 머물면서 자신이 살던 집에 세입자가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돈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태로 혼자 집을 얻어 살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친척 언니가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며 챙겨준 덕분에 한 여사님은 그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 여사는 며칠 동안 잘 먹지도 못한 채 전에 병원에서 다 온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약을 챙겨줄 때는 이 한 봉지 안에 약이 더 많았던 것 같았고 약을 먹고 난 후에 졸린 상태도 그전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 한 여사는 며느리의 친척 오빠가 운영한다는 가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가게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한동안 그녀가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겸사겸사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인사를 하니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건물 넘기고 통 안 보이시던데 사장님 그렇게 되시고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건물을 넘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난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건물 며느님 친척 오빠라는 분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며느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관리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일 처리도 알아서 척척 다 하고 아주 끝내주던데요. 그때 사모님이 사장님 돌아가시고 정신과에 다녀서 지금 입원 중이라면서 데리러 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퇴원하신 거예요? 관리인의 말을 듣고 한 여사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고, 건물을 넘겼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며느리의 친척 오빠가 운영한다는 가게로 찾아가니 건물 뒤편에서 며느리와 그 친척 오빠가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며느리는 쌍욕을 퍼부으며 화풀이를 하고 있었고, 그 대상은 한 여사와 그녀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몸을 숨기고 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씨,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그 땅만 빨리 정리되는 대로 뜨자고. 놓친 내가 정신병 걸린 걸로 이번에라도 시켜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아, 미치겠네. 그 찐따 같은 놈이랑 같이 살기 역겹지도 않냐? 빨리 마무리해. 니네 아버지 역할했던 그 아저씨가 돈 더 내놓으라고 아주 안달을 하잖아. 얼른 그놈한테 알랑방구라도 끼고 마무리하고 뜨자. 이번엔 태국 같은 데로 가자. 어때? 자기랑 가면 어디든지 다 좋지. 이 두꺼비 모자 비위 맞추느라 내가 아주 돌아버리겠다니까. 내가 애초에 지네 집 돈 보고 접근한 것도 모르고. 아휴, 순진한 것들. 둘의 대화를 들으며 한 여사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다 피운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한 여사는 곧바로 아들과 친척 언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는 아들에게 그녀는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고, 아들은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한 여사는 순간적으로 힘이 솟아올라 그 즉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사와 아들을 본 며느리는 갑자기 착한 척 상냥한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두 분이 다정하게 데이트라도 하셨나 봐요. 이년아, 나 내 아들하고 앞으로 영원히 데이트할 거야. 내가 이래서 혼자 된 나를 모시려고 했구나. 나한테 수면제 타서 약 먹이고 잠들게 하고 내 물건들 훔쳐서 건물을 팔아치워. 내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어머님, 그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 중국 사업 때문에요.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 서운하셨구나. 나랑 상의해서 결정해. 난 분명히 기다리라고. 아직 아니라고 했는데. 난 우리 엄마 상처받는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리자고 했잖아. 아니, 여보, 아빠가 하도 힘들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아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누구야? 내 진짜 아버지 누구야? 너 이놈하고 무슨 관계야? 둘이 아주 우리들 갖고 놀았구나. 우리 집 돈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어? 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듣긴 뭘 들어? 들을 필요도 없다. 이년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한 여사는 팔을 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 팔을 피해서 주방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여사는 며느리를 쫓아 주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국자를 집어 며느리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제대로 머리를 맞은 며느리는 더 이상 착한 척을 포기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씨, 이것들이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이년아, 내가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아주 못된 것. 천벌 받을 것 지옥 갈령 같으니라고. 더 맞아라. 더 맞아도 싸다. 이거 사. 한 여사는 계속해서 국자로 며느리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지만 며느리와
친척 오빠라는 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을 불렀고 건물 관리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 사람들까지 소란을 듣고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이 두 년놈들이 우리 집 돈 보고 사기를 쳤어요. 서류 위조해서 명의 다 넘기고 아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얼른 가세요. 얼른요. 이 구미호 같은 년아, 어디 감히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며느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다시 착한 척 포장하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한 여사와 아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친척 언니가 그들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모두 경찰서로 향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가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하자 며느리도 그녀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맞고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것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은 며느리에게 이미 결혼했던 전적이 있고 2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며느리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지방에서 며느리의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여사의 아들의 월급과 그동안 사기쳐서 번 돈을 아이들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고 현재 친척 오빠라는 사람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친척 오빠라는 자는 폭행과 사기 전과 오범이었고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역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여사와 그녀의 아들은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상냥하고 착한 간호사였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한 여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그들의 놀라운 과거가 하나씩 밝혀졌고 마치 양파를 까듯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나중에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포자기한 듯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었기에 아들이 그 며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지 한 여사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은 한 여사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며느리와 그 친척 오빠는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상견례와 결혼식 때 보았던 며느리의 친척과 부모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여사와 아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 여사님이 살던 집에도 보증금을 낮게 책정해 놓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여사에게 함께 살자고 하면서 세입자를 알아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집을 월세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세입자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사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며느리가 위조한 계약서를 보고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한 여사는 며느리가 근무했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지인이 소개해준 병원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용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근무한 곳 근처로 가보니 함께 일하던 간호사가 있었고 한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누군지 알죠? 내 며느리도 누군지 알고요. 잠깐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신지. 나 다 알고 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한 여사의 말을 듣고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씩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여기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 선생님이 어머님네 집 부자라고 그런 거 다 말해주시고 아들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다 알려주셔서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가방도 사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가씨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우리랑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뭐. 그럼 여기 의사랑 사귀는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 언니는 따로 만나는 오빠가 있었어요. 약간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자주 싸우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부남이었고 그냥 뭐 재미로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말 못하게 하려고 말하면 병원 잘린다고 그러고 비싼 거 사주면서 입 맞고 그랬죠 뭐.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았는데요. 한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작정 사람을 믿고 그럴 수 있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안쓰러워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고 인연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결혼 후 인복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이제 그 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며느리와 그 나쁜 남자는 한 여사와 아들을 찾아와 욕을 퍼부으며 거칠게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 등 많은 죄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때 똑똑했던 한 여사가 어째서 이렇게 바보가 되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아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현명하게 살아가던 그녀가 왜 이런 함정에 빠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 한 여사는 죄 없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나랑 아들만 두고 먼저 가버린 거야? 당신이 지켜줬어야지.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지켜주기로 했잖아. 나쁜 사람, 천하의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에게 속 시원히 소리치고 나니 그나마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자신이 천생 남편 바보라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며 그녀를 걱정했지만 모든 원인은 한 여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살아생전 화내지 않던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친척 언니의 도움으로 한 여사는 원래 살던 집으로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너무 힘들어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시간이 지나며 한 여사를 위로하는 든든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한 여사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그 덕분에 한 여사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더욱 용기를 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국자로 며느리의 머리를 날리는 장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더 세게, 더 많이 때려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다음 꿈에서 다시 그 장면이 나온다면 더 세게, 더 많이 때리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곁에는 새로운 애인이 생겼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신중한지 한 여사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혼자 더
많이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한 여사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 여사님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여사님도 스스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마음먹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명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